들어설 대지 안전기준과 도로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나오는데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대지를 조성하게 될 때는 대지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1번을 특히 좀 잘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대지,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를 이 도로 주변에서 조성하죠. 이렇게 A 대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B로서 이렇게 대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그때 이 대지는 이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낮게 되면 여름에 빗물이 내려가면서 들어와서 대지의 침수를 야기케 하죠. 그래서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축물 안전까지 위협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대지는 이와 옆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도로면에다 체크하고 인접한 대지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럼 틀려요. 대지면이 아니라 도로면이다. 그러나 여기에 빗물이 설령 들어오더라도 빗물이 쭉 빠지도록 하는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든가 이 건축물 용도상 방수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건축물의 대지 경우는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법적으로 낮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1번 읽어두시고 2번은 하이한다 했다 체크해 놓으시고 3번도 하이한다. 의무적이다. 의무적. 강행이다. 그래 2번은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간 토지, 쓰레기 등 매립된 토지 여기에다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건축하려면 성토 등 조치를 꼭 취할 의무가 있으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대지는 빗물이 오수가 들어오면 쫙쫙 빠져나오는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의무상이다. 이 정도만 보시고 이제 4번 중요하죠. 무너져 내린다. 이걸 성교 우려가 있는 토지라 하는데요. 그런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이렇게 이 경사진 곳이 있다. 여기서 무너질 내려가지고 이 대지를 여기다 조성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안전에 위협을 가할 소지가 있는 장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경사진 곳이 흙을 깎아 내려가지고 경사지게 했다 그러면 절토분이라고 흙을 쌓아가지고 경사지게 만들었다면 성토분을 하죠. 이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그 성토 절토했던 부분 높이가 1m 이상이면 대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에다 가림막인 조치를 꼭 취해줘야 돼. 이걸 옹벽이라 합니다. 옹벽은 힘이 센 벽이죠. 그래 옹벽을 설치할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곳이 높아가지고 쫙 높아가지고 그에 준해서 옹벽을 축소하게 될 때에 그 높이가 2m 이상이다. 그러면 축소 신고를 미리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m를 넘게 축소할 때 그렇고요. 미안합니다. 2m를 넘게 축소할 때는 신고하고 2m 이상으로 할 때는 옹벽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조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아십시오. 자, 옹벽의 높이를 몇 미터 넘게 축소할 때 미리 신고해야 되는가? 2m 넘게. 몇 미터 이상으로 할 때는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되는가? 2m 이상. 그리고 이 옹벽의 모양새를 만들 때게요. 이 옹벽 뒷면에 물이 고이면 수압이 증가해서 이게 옹벽이 무너져서 대지 안전을 위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옹벽을 만들었을 때 콘크리트로 만들었을 때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관을 넣어요. 이렇게 배수관. 이걸 배수란 시설합니다. 그리고 이거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지짐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 옹벽의 예백면에는 이런 배수란 시설 이것은 또 지르란 시설은 옹벽의 예백면 밖으로 튀어나오면 될까 안 될까 이건 튀어나오면 될까 안 될까요? 되죠? 그렇죠. 된다. 거기 다 있어요. 그게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보고 있는데 시험에 나왔는데 거기 보면 한 장 넘어가서 보십시오. 꼭 읽어보시고 한 장 넘어가서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나와요. 옹벽의 예백면에는 옹벽의 지르한 시설과 배수란 시설은 밖으로 튀어나와도 돼요. 이해돼요? 그것은 튀어나와도 되는데 그거 애후 건축물이 구조물이
옹벽 예백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옆에다 써놨죠. 옹벽의 예백면에는 이후 지루한 시설과 배수한 시선 밖으로 튀어나와도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중요하니까 읽어보시고. 2번 도로. 이 건축법상 도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도로와 관해서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까지 한 묶음이에요. 오른쪽 페이지. 거기까지 여러분은 도로와 관해서 쫙 머리다 깨고 계셔야 문제 나오면 풀 수 있다 하겠습니다. 가로 1번, 2번, 3번까지. 오른쪽. 자, 먼저 1번. 건축법상 도로의 뜻이 나오죠. 또 다 알고 계시죠. 건축상 도로 보기 시작하면 건축상 도로란 반드시 뭐가 가능해야 됩니까? 그래, 이 건축법상 도로란 반드시 이게 가능해야 돼요. 사람 보행, 그건 반드시 가능해야 돼요. 사람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 이게 도로가 있는데 법적으로 사람 다닐 수 없다, 자동차 전용 도로다, 이런 것들은 건축상 도로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런 도로하고 여러분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대지가 잡아오고 있다 그러면 이건 맹지나 다름없어. 맹지나 사람 출입할 수 있는 도로 없으니까. 알겠죠? 여기다 뭐 건물 짓겠다 하면 화가 안 내죠. 사람 다닐 수 없는 고속도로하고 잡아온 땅이 있다, 그런 것은 다른 도로 접하고 있지 않다면 바로 맹지나 다름없으니까 화가 안 내죠. 그래, 건축상 도로가 되려면 반드시 보행을 가능해야 한다. 더 나가서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되, 자동차 통행 가능하고, 그러나 원칙적으로 가능해야 되지만 외적으로 불가능해도 건축상 도로가 되는 거가 있어요. 그리고 넓이는 몇 미터 이상이 된다? 4m 이상. 그러나 원칙은 그렇지만 외적으로 4m가 안 되어도 건축상 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건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국토교법도 좋고 사도법도 좋고 도로법도 좋아요. 이런 관계법령에 따라 이건 도로다라고 신설병에당 고시가 된 도로, 행정시에서 고시했어. 건축하시 신고시 행정청에서 이건 도로입니다라고 공고한 도로 체크. 이렇게 공고한 도로야 건축상 도로가 되죠. 이렇게 실제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뿐만 아니라 아직 실제로 개설되지 않아요. 여기 앞으로 도로 만들 것이다 라고 도시군가로 결정해 놓은 거 있어요. 계획적으로 지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예정도라고 그래. 예정도로도 건축상 도로가 됩니다. 그거 아시고 엄청 중요하다. 실제로 개설되지 않은 도로, 이것도 건축상 도로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지형적 조건 때문에 여기는 사람이 다닐 수는 있어.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이라 합시다. 계단으로 사람은 보행 가능한데 바로 차량 통행이 사실상 곤란한 구간이다. 사람 다닐 수 있지만 차는 못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구간으로 고시가 됐다면 이 넓이 바로 3m만 되어도 건축상 도로가 돼요. 그리고 차량 통행 불가능해도 사람 보행이 가능한 전자의 건축상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막힌 도로, 이런 도로를 막다른 도로라고 해요. 막다른 도로 경우는 그 길이가 10m 미만이면 이 넓이가 2m만 되어도 건축상 도로 인정해줘요. 이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이면 바로 3m 이상만 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막다른 도로 길이가 뭐 40m다 그러면 이 막다른 도로 길이는 6m는 돼야 돼요. 알겠죠? 6m, 35m 이상일 때는. 다만 이 도로가 도시락이 아닌 읍면적 시골 차량 통행 적은 데는 4m만 돼도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새겨두세요. 이게 건축상 도로의 뜻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바로 무엇은 반드시 가능해야 되는가? 보행, 사람 보행이 불가능한 것은 도로가 아니다. 이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가지고 이런 도로하고 건축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를 이런 데 봐봐요. 이런 데에서 땅 하나 큰 거 사가지고 작업을 해. 작업을 하는데
뭐 전원주택용으로 개발해서 판다 이런 말 우리가 흔히 듣고 사용하잖아요. 이거 한 필지 논밭 야산 사가지고 작업해서 바로 전원주택용으로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때는 분필해서 팔아먹을까 아닙니까? 그때 이 건축부상 도로하고 한 필지마다 하나의 대지는 최소한도 몇 미터 이상 잡아야 되냐? 2미터 이상 잡아야 돼요. 여기 뭐 500쪽 잘라가지고 판다. 500쪽부터씩 아니 600쪽부터 판다. 660으로 판다. 그래 여기 이 한 필지 팔아가지고 건축물 질 수 있는 땅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면 대지죠. 이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최소한도 몇 미터 이상 잡아야 되냐? 몇 미터 이상? 2미터. 그리고 여기도 또 한 필 잘라요. 자른데 여기도 건물 그러려면 이것도 최소한도 몇 미터 이상 잡아야 돼요? 2미터 이상. 몇 미터 이상 잡아야 된다고요? 2미터. 분필 작업할 때 또 이렇게 2미터. 이렇게 건축물이 들어설 때는 최소한도 건축상 도로하고 2미터 이상 잡아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대지가 또 여기 봐봐요. 여기 건축물 건축하는 대지가 반드시 2미터 이상 도로하고 잡아지 않아도 돼. 여기는 공원 만들어서 공원으로 조성해서 내놓고 기부천하고 그래 공원 출입하고 여기 이렇게 해서 공원에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다. 여기도 집을 지겠다. 미안. 여기 사람이 보유하는 청 없잖아. 이렇게. 그래? 이렇게 공원이 있고 도로하고 직접 잡아가고 있지 않는 이 대지가 있다. 이때 이 대지는 도로하고 직접 2미터 이상 잡아가고 있지 않아도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돼 있다면 구조로 그때는 이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내용이 오른쪽 편에 나와 있죠. 출입에 지장이 없다. 그 주변에 광장 공원 같은 것이 있어서 공정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고 인정하면 직접 2미터 이상 잡아지 않아도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로 인정받는다. 2번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여기 이렇게 이 대지가 있다. 이 대지의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이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연면적. 그럴 때는 이 도로 폭이 최소한도 6미터 이상의 이것은 4미터 이상 잡아야 된다. 왜? 2,000제곱미터 미만이면 2미터만 잡아야 돼요. 4미터인 도로에. 근데 연면적계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는 넓이 6미터 이상 도로에 폭 4미터는 잡아야 된다. 그런데 공장을 여기다 세우려고 한다. 공장이 들어설 대지의 경우는 넓이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잡아하게 되는 조건은 공장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적용되고 3,000제곱미터 미만이면 그냥 넓이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만 잡아도 됩니다. 그걸 꼭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도로의 지정 변경 폐지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 이 도로를 새롭게 개설해서 그 만들어 나간다. 건축부상 도로 인정해 준다. 그때 그걸 도로 지정이라고 그래요. 있어 지정된 도를 없애버린다. 이걸 폐지라고 그래. 위치로 옮긴다. 이거 변경이라고 그래. 자 여기 있다. 자 여기 A말이 있다. 여기 B말이 있다.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도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 여기 뭐 군이다. 군수가 허가권자인데 이 군수는 여기다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허가권자니까. 이렇게 도로 위치를 새로이 지정 공고할 때는 원칙은 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 이네들의 이 마을 불황민들의 이해관계는 의견을 들어야 돼. 근데 이 불황민이 여기에 한 분이 계셨고 한 분이 여기도 한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 눈 맞아가지고 다 돌아가셔버리고 다 어디 따라 가버렸고 이 마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씩 살고 있어요. 둘이 눈 맞아가지고 바로 해외여행 떠나버렸네. 그랬을 때는 바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럴 때 허가권 군수는 이해관계 동의를 생략하고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해서 도로 만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는 동의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해관계는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그리고 또 어떨 때도 이해관계는 동의 받지 않고 도로 위치를 지정할 수 있냐. 바로 이 공간이 그동안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이 바로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땅이었다. 거기에다 도로 위치를 지정할 때도 이해관계 동의는 생략해도 됩니다.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바로 유치를 정오해서 도로 만들어가도 돼요. 근데 있었던 이 도를 없애려고 한다. 폐지. 이 도를 이쪽으로 변경하고 폐지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해관계는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건 이해관계는 동의가 필수적이지 동의 생략할 수는 없다. 이 차이점을 잘 알으십시오.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서 비교. 3번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 있죠. 자, 그래 지진이 발생하겠다. 거기서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건축물을 내진 능력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 내진 능력이 있음을 건축물 대상에다 기재해가지고 나가게 되는데요. 어떠한 것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됐는가?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목구조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일 때,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 정도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 4번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을 할 때 건축 구조 기술사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있죠. 넘어가서 보면 협력 대상은 6층 이상 특수구조 다중형층을 준 이런 걸 읽어보시고 5번은 올해 한 문제 나올 걸로 예상되니까 올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동안 쭉 규모를 조정하다가 작년에 최종 확정했거든요. 규모를 작년에 최종 확정했으니까 올해 5번에서 한 문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심 있게 받으세요. 자, 이 박스 안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 건축주가 착공신고서를 내고자 할 때 그 설계자한테 가서 구조안전 확인서를 좀 떼주세요 해가지고 제출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하면 내진 설계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이다 그 말입니다.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인데 1번 층수는 1번 2번 특히 중요해. 개정됐거든. 층수가 2층 이상 목구조는 나머지면 3층 이상 연면적 200 목구조는 500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사람이 머문 곳이 아니라 바로 그러니까 그건 죄됩니다. 내진 설계 대상 아니에요. 높이가 13m 이상 기둥과 거리는 10m 처마 높이 9m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6번 쭉 읽어본데 참고로 보시고 2월이 되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 있는 건축물로서 가로 안에 있는 것들 특히 8번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가로를 좀 지워버렸어요. 가로가 잘못 들어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포 차양 등이 예벽의 줌수 몇 미터 이상 돌출되다 그러냐 3m 이상. 그 다음에 10번이 출제가 또 된다면 그거 꼭 등장할 거예요. 이게 추가됐거든.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아니었는데요. 이제는 주택이라고 생긴 것은 모두 다 내진 설계 대상이 됐다. 이게 특징이에요. 주택이라고 생긴 것은 다 내진 설계 대상이다. 주택 8가지 있잖아요. 8가지 다 내진 설계된다. 이거 아주 중요하네. 자, 4개 해서 8개. 오른쪽 넘어오셔서 자, 오른쪽 넘어오시면은 사용승인 파트 하나 있죠. 사용승인. 사용승인 대상은 3가지였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건축허가 받았다, 건축신고했다, 건축허가 받은 가산점이 있다. 이 3가지가 착공신고인 동시에 착공신고하고 공사 들어가 공사 끝나면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사용승인 신청 대상이 아닌 것도 있다. 아까 공용건축물인 협의 거친 공용건축물 신고한 축조 신고한 가산점은 사용승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되는 경우 누가 누구한테 언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가? 사용승인 신청자는 건축주, 그 상대방은 허가권자. 체크 2가지 딱 잡고 시점은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할 때 처음 발설에는 완료보고서, 완료도서, 완료 동그라미 밑줄 친 거. 들어가면은 며칠이면 검사에서 허가권자가 승인 낼 수 있냐? 7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로 2번. 공사가 완료된 부분별로 공사 완료됐다. 가로 2번. 부분별로 공사 완료됐다. 전부 완료된 게 아니라 일부 부분별로 완성돼 가지고 사용하고 싶을 때는 임시 사용 승인을 건축자 허가권자 신청해서 바로 받으면 되는데 임시 사용 이때 임시 사용 승인은 원칙 2년 이내인데 다만
대형 건축시설 공사, 안마공사는 그 기간을 연장을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중요하고요. 넘어가셔서 226페이지 건축법상 사용승인에 따른 의제사항이 있죠. 이 건축공사 끝나고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신청을 받았던 허가권자가 바로 승인을 내주면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 그 공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니까 별도로 건축주 할 필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다 한글로 간주해버려요. 그 지적공부 변동사항이 있었다면 변동신청 한글로 간주하니까 건축주가 별도로 지적공부 변동사항 변동신청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7번. 만약 그 건축물에 대기 오염물 배출시설을 설치해놨다면 가동할 때 신고해야 되는데 가동 개시 신고한 걸로 간주하니까 별도로 할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9절 보면 건축선이 나와있죠. 이 건축선에서 중요한 것은 밑에 밑줄 친 거예요. 지상에서만 적용되고 지하의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건축선은 어디서만 적용되는가? 지상. 지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선이 뭐냐면은 도로하고 잡아고 있는 대지 안에서 도로 쪽에 지상에다가 건축물과 담장을 건축하고 축조할 수 있는 한계에서 말하죠. 이걸 적용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건축선을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1번, 2번 오른쪽에 특히 오른쪽 페이지 1번, 2번이 아주 중요해요. 건축성 관련해서. 거기서 결정납니다. 그 오른쪽 페이지 보면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을 수직으로 넘어서 아니 된다. 그때 건축물과 담장은 할 때 건자 앞에다 말을 써봐요. 건자 앞에다가 지상에 있는 그래 지상에 있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을 수직으로 넘어서는 안 돼요.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도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도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도로면이지 지표면 대지면이 아니고요. 도로면을 기준해서 높이 4.5m 이하 이 수치 중요해요.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 같은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그 건축선 수익을 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도로교통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왼쪽 페이지 건축선 원칙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경계선을 그 원칙을 하죠. 대지와 대지 경계선이 아니라 대지와 도로 경계선이 건축선이 있는데 외에도 있죠. 서요 넓이 도로가 서요 넓이에 몸치는 경우에요. 서요 넓이에 몸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도로 중심부터 그 서요 넓이 2분의 1의 수평 그림만큼 대지 안쪽으로 물러나는 선이 건축되죠. 이 경우 대지 안의 건축선과 도로 사이 대부분은 대지 면적 산지 포함되지 않고 니은 도로 양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쪽에 있는 도로 경계선에서 서열배에 해당하는 수평 거리만큼 대지 안쪽으로 물러나는 선이 건축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등이 따로 건축소를 지정할 수도 있죠. 5명 특특 시장수 구청장은 시가지 환경 정비 필요하다면 밑에 도시역에서만 4m까지 건축선을 따로 지정해서 규제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대지환의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부분은 대지밀산시 포함된다. 이것 중에 포함된다. 그때 체크. 포함된다. 찾았죠? 포함된다. 찾았나요? 자, 포함하고 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 파트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설명을 해드릴 것 같으면 해드려야겠어요. 오, 100% 다 되네? 깜짝 놀랐네. 진짜 돼요? 돼요? 안 돼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때도 자세히 했는데 자세히 해도 모를 수도 있지 뭐. 자, 건축선. 건축선은 이렇게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대지들이 있다. 그래, 이 도로포 서요 넓이는 4m 의미해요. 서요 넓이가 몇 미터다고요? 4m. 그래, 서요 넓이 이상인 도로하고 이 4m 이상이 되게 서요 넓이 이상인 도로하고 대지가 접하고 있다. 이 대지. 이거 A거 대지. 대지하고 접했다면 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그 자체가 건축선이 됩니다. 그래, 이 대지 소유자인 A라는 사람은 이쪽 대지 안에다 건축물을 배치할 때에 이렇게 건축해도 되겠죠. 이렇게 자기 대지니까. 다만 이 대지의 건물 안에 출입하기 위해서 출입문, 창문 이런 걸 설치해서 열고 닫을 때에 이것은 열고 닫을 때 이것은 건축선으로 수익이 없는 구조로 해서 안 돼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도 도로면을 기준해서 지상 몇 미터 이하에서 그걸 넘지 않도록 해야 되냐? 4.5m 이하. 그래, 차가 오가다 받아버리면 사고로 터지니까 수직률 없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봐보세요. 이 A의 대지는 바로 이 건축물 건축할 때 건폐라고 용도를 적용하는데 이 대지 면적을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건폐 용도를 적용하려면 대지 면적은 이 길이가 10m다. 이 길이가 10m다 그러면 이 대지는 도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니까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20m다. 20m다 그러면 바로 2는 400제곱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또 여기 B의 대지가 있어요. B의 대지. B가 가진 대지인데 이것도 그냥 이 길이가 20m 합시다. 근데 이때 이 대지하고 이 대지의 경계선 여기에서는 건축선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 그 자체가 건축된다 그럼 들겠어요? 여기는 차량이 다닐 일이 없어요. 차 안 다니죠. 여기는 차는 어디서 다녀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건축선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대지와 대지 사이에서는 건축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 폭이 바로 4m가 아니라 3m밖에 안 된다 합시다. 그래, 이것은 서요 넓이 4m의 몸이치죠. 서요 넓이 4m의 몸이치입니다. 이런 서요 넓이의 몸이치는 도로가 있다. 그리고 양쪽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있는데 이건 C의 대지다. C의 대지는 그냥 20m 이렇게 10m를 합시다. 이때는 이 서요 넓이 4m를 확보해서 도로교통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바로 이 도로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2m 이쪽으로 2m 후퇴해서 바로 이렇게 건축물을 이쪽 대지에서 이쪽으로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이쪽 대지에서 이쪽으로 건축물을 배치해서 세울 수 있는 한계선을 규정하고자 건축선을 이렇게 설정하도록 합니다. 자, 서요 넓이에 몸을 치는 도로가 있고 도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고 있을 때에는 이 서요 넓이 4m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도로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각각 대지 안쪽으로 얼마만큼 물러나선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건축선으로 설정하도록 됐냐? 그 서요 넓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서요 넓이가 4m다. 그것을 2분의 1은 2m죠. 2m만큼 후퇴한 선이 자동 건축선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이때 이렇게 건축선이 커지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미터 들어온가요? 1.5m.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 더 들어가면 될까요? 0.5. 그렇죠? 여기도 똑같죠? 이렇게. 자, 이때 이 건축선이 이렇게 딱 강행 규정에 의해서 설정이 되면 C는 여기 자기네 대지라도 여기다가 건축물을 지상에다 건축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기네 대지만 교통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물을 배치할 때는 이렇게 건축해서 이용해야 되지 여기다 이렇게 침범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지상에다 세면 교통을 원활한 소통을 제어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건축물이 아닌 담장을 여기다 쳐버릴 수 있냐? 담장 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담장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여기 빨간 부분은 건축물 담장 건축 축조하면 안 돼요. 다만 바로 여기 봐봐요. 이 건물 설계할 때에 여기는 지하층이고 여기는 지상 2층이라 합시다. 지하층. 지하층 경우는 이 건축선의 수익을 넘는 구조로 해도 될까 안 될까? 땅속은 넘어가도 돼요. 이해돼요? 땅속은 넘어가도 된다 이겠죠.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가도 되고 지상의 건축물 담장은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아주 키포인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똑같아. 이렇게 해야 돼. 여기 자기 땅이라도 여기는 건축물 지상에다 지표 위에 부분은 건축 축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요. 여기 이 건축할 때 건폐율을 정해서 건물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때 대지 면적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봐보세요. 이 길이가 아까 20m에 있다, 10m에 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10m 곱하기 20m에서 200제곱미터로 계산하면 안 되고 이 대지 안에 이렇게 건축서 거졌다면 여기에 있는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제합니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쪽에 아까 0.5 들어왔으니까 19.5 하고 10에서 하면 이렇게 195 제곱미터가 되겠지. 이렇게 맞나요? 자, 그래서 빨간 부분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한다. 이것도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봐보세요. 자, 여기는 경사지예요. 경사지가 있다, 도로가 있다, 하천이 있다, 철도가 있다, 도로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경사지가 있다든가 하천이 있다든가 철도 선로부지가 있다든가 그리고 한쪽에만 건물을 질 수 있는 대지가 있다. 뒤끝이 대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이 폭이 2m밖에 안 돼요. 이럴 때도 소요덜비에 못 미치는 도로라 표현해요. 못 미치는 도로가 있다. 그때 이 경우에도 소요넓이 4m를 확보하도록 강행준으로서요. 야, 경사지 있는 도로 경사지 중에서 이쪽 대지 안쪽으로 이렇게 소요넓이에 상당한 수평 거리만큼 물란산을 건축으로 정해라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러면 여기서 총 4m가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2m. 이렇게 건축성에 따라 강행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면 이 D라는 대지 소유자는 자기 대지에도 건축물을 건축 배치할 때 이렇게만 건축해야 돼요. 여기는 건축해서 안 돼요. 지표 위에 건축물 담장 부분은 빨간 부분을 넘으면 위반 건축돼요. 다만 지표 아래 건축물 담장 부분은 넘어도 된다 이거 아시고요. 이 경우에도 이 건축성과 도로 사이에 있는 대지 부분은 전체 대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포함하지 않고 제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야, D의 대지 면적 얼마냐? 그러면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이 길이가 20m로 설정되어 있고 이 길이가 30m로 설정되어 있다면 30m로 설정됐다면 바로 이 면적을 전체 면적에서 빼주면 되겠죠? 전체 면적은 600제곱미터죠? 근데 여기 면적 얼마예요? 아까 2m 더 들어왔죠? 2m 곱하기 30 그러면 아무튼 18에다가 20m에서 2m 빼버리면 끝나네. 18에다가 30 하면 나오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까지 그래 잘 봐두시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전국토인데 도시적 있고 비도시적인 관리 농림 자연 보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도로가 있는데 도시적일 때만 이 지역의 지자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 건축의 심을 거쳐서 도시적의 시가정비 또 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도로가 땅들이 다 이렇게 있다면 설령 이 도로폭이 4m 이상일지라도 시가 정비를 위해서 여기가 건축선입니다라고 딱 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각각 땅 중에 A다, B다, C다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다 빨간 선 넘어서 자기 땅에도 여기다 건물을 빚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빨간 선 넘어서서는 건축하면 안 돼요 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바로 관할이자들은 지자체장들은 그 심의 걸쳐서 이렇게 고시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이 건축선을 이자들이 별도로 지정 고시할 때는 비도시행을 할 수 없어요. 비도시행 할 수 없고 어디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서 부여하고 있냐? 도시 안에서만. 이것도 아시고 이때 이렇게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 고시할 때는 도로 경계선을 기준해서 여기 막 마음대로 막 10m 후퇴해서 그어버리고 이렇게 건축선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경계선을 기준해서 최대 거리는 4m까지만 후퇴해서 그을 수 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몇 미터까지만요? 4m 아시고 이때 봐봐요. 이렇게 별도로 건축선이 그어졌다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된다는 거. 포함해서 계산한다. 이걸 꼭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셔서 227페이지 보시면은 1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제한 이 파트가 1조권 규정이에요. 1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제한을 1조권 규정 그래. 일상에서는 1조권 규정. 뭐라고 한다고요? 1조권 규정. 여러분이 1조권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살아오면서. 햇볕을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1조권이라 한대요.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천부권적 권리로서 햇볕을 받아먹고 살 수 있는 권리 1조권을 부여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햇볕을 많이 받아먹고 살아야 건강해요. 햇볕 많이 받아먹지 않으면 바로 건강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웃 집에 햇볕을 함부로 가리지 못하도록 규제하고자 이걸 두고 있어요. 이 1조권 문제는 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느 때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할까요? 겨울이죠. 겨울. 뭐 봄, 여름, 가을까지는 일조량이 많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겨울에는 낮 시간이 엄청 작고 밤은 길죠. 그래서 그 햇볕에 그 세기도 약해요. 그래서 일조권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겨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겨울이다 이렇게. 자, 그래 1년 중 낮 시간이 가장 짧은 날은 언제일까요? 1년 중 낮 시간이 가장 짧은 날은 여러 가지 24개의 절기가 있잖아요. 언제일까요? 동지죠. 동지. 낮 시간이 가장 짧은 날은 1년 중 동지다. 가장 긴 날은 하지다.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죠. 그래 이제 가장 날이 그 낮 시간 짧은 동짓날이 또 문제가 되겠죠. 동짓날. 동짓날 이렇게 해 떴다 싶으면 살짝 깜빡한 사이에 해가 지고 있어요. 금방 가버리 금방. 그래. 자, 그래서 이 일조권 규정을 둬 가지고 나름대로 햇볕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있는데 우리 도시민들 전 국토가 있다 그러면은 도시적 있고 관리적 있고 농림 자연 보존 있죠. 우리 도시민들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밀집해서 일상 주거 생활하고 있느냐? 주거적에서 많이 생활하고 있죠. 주거적. 무슨 적이요? 주거적이. 그래 주거적 중에서도 우리 도시민의 주거 공간은 주로 어디 많이 있냐? 전용 주거적하고 일반 주거적 많이 있어요. 준 주거적 짬뽕지 되거든요. 바로 상가도 어머니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주택도. 그래서 일조권 문제는 주로 어디서 많이 되느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거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전용 주거자하고 일반 주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봅시다. 227페이지에 보면은 1번 전용 주거자하고 일반 주거적 안에서 바로 건축물 건축 시에는 건축물 각 부분을 무슨 방향의 인접대 경계선을 기준해서 다음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도록 규정하느냐? 정북 방향 이게 중요해요. 정북 방향이 반대말이 뭘까요? 정남 방향. 그래서 그 자리에 이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 전 국토 중 도시역에 이렇게 있죠. 도시역에
주거적도 있고 상업적도 있고 공업적도 있고 역적도 있잖아요. 주거적은 다시 전용 주거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적이 있고 그 다음에 준 주거적 있잖아요. 전용 주거적 1종 2종 있고 일반은 1종 2종 3종 있잖아요. 알죠? 1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 2종은 공동주택 중심, 1종 일반은 저층주택, 2종은 중층주택, 3종은 중고층주택. 알죠? 그리고 여기는 준주거적은 주거를 유지하되 상업 업무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이런 거 생각나죠? 자, 그래서 일조권 문제는 주로 겨울에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 여기서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적이 나오죠.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이 있다. 그 지역에 대지가 있다 합시다. 이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방향을 설정하면 바로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냐.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이 동쪽일까요? 이쪽이 동쪽일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쪽인가요? 이렇게 동, 서, 나, 부. 오케이? 맞나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 이 겨울에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양은 어디에서 뜰까요? 동서 남북. 맞나요? 태양은 어디서 뜬가요? 이쪽에서 뜬가요? 태양이 아니면 태양은 동쪽에서 뜬가요? 서쪽에서 뜬가요? 오, 그렇죠. 동쪽에서 뜨죠. 동쪽 중에서도 어디서 뜬가요? 정동방에서 뜬가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맞이 자자 정동진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정동방에서 태양은 떠오릅니다. 태양은 이렇게 정동방향. 그래 이쪽을 정동방, 해가 떠오르는 곳을 정동방향. 그 다음에 이 해가 떠가지고요, 바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이렇게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까? 1번, 2번. 아니면 여기서 휙 해서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까? 3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맞춰봐요. 몇 번 같아요? 에? 1번이죠. 그 정도 알고 계시죠?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동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가서 서쪽,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서. 그래 여기 정서방이 되겠죠. 여기는 정남방이 되고 이제 정복방이 돼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 사라지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태양은 가만히 있지만 지구가 돌고 있어서 알죠? 태양이 돌아요, 지구가 돌아요. 그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렇게 돌아가는지 느껴지죠? 그래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 일반 주거적 전용 주거지에 있는 땅을 구입했던 후발 주자가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도 대지가 잡아고 있어요. 여기 A라는 사람 거, 여기도 무슨 대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B라는 사람 거. 뭐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다고 가정해 봐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랬을 때에 이 사람은 갑인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건축하게 될 때에 이미 여기 B라는 사람 땅 위에 이렇게 건물이 퍽 있다 하고 가정하고 여기에 퍽 이미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면 바로 건물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 이쪽 여기 봐봐요. 이 대지를 그려서 이쪽에 있는 대지가 정남 방향에 잡아온 대지에게 이 대지가 정복 방향하고 잡아온 대지. 이때 여러분이 갑이라면 바로 건물을 배치할 때 정남 방향 쪽에 바짝 붙여서 이렇게 건축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배치를 할 때 반대로 뒤쪽에다 물려서가지고 배치하려고 할까요? 1번일 것이다, 2번일 것이다. 몇 번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건물을 배치하고 싶을 때에 앞에다 대드럼 붙이려고 그러겠어? 뒤에다 붙이려고 그러겠어? 뒤에다 붙이려고 그러겠죠? 관심이 없어요? 자모구만요.
여기다 배치를 하면 왜 여기다 배치를 하지 않으려고 할까? 겨울에 이것 때문에 햇볕 가려서 해 안 들어오잖아요. 겨울에는 해가 얼마나 소중한데. 겨울에는 이 건물이 가려가지고 해 안 들어오니까 어때요? 되도록 후퇴시켜서 여기다 배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 같으면 여기 자기 땅이니까 여기다 배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다 배치하면 결국 또 누구의 일조권을 침해할 수가 있어요. 정복 방향적으로 잡아고 있는 대선 A의 일조권을 침해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세요. 야, 너네들 전용 일반 주거에 들어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정복 방향의 인접대 경사를 기준해서 이 건축물 높이를 9m 이하로 할 것 같으면 최소 1.5m 이상 띄고 이걸 기준해서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사를 기준해서 1.5를 띈 게 아니고 정복 방향 쪽에 잡아고 있는 대지 경사를 기준해서 1.5m 띄고 이 높이를 9m 초과해서 건축할 때는 그 높이의 2분의 3 정복 방향의 인접대지 경사를 기준해서 띄어서 건축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 무슨 방향을 기준해서 띄어라고요? 정복 방향의 인접대 경사를 기준해서 따라오고 있나요? 227페이지 1번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 안에서 건축물 건축 시에는 건축물 각 부분을 무슨 방향으로 정복 방향의 인접대 경사로부터 다음 범위, 다음은 박스 안에 있어. 박스 높이, 그 말은 건축물 높이.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인 부분은 정복 방향의 인접대 경선을 기준해서 몇 미터 이상 띄어야 되고 1.5m 이상. 그 건축물 높이가 9m를 초과한 부분이 있다면 인접대 경선, 정복 방향의 인접대 경선을 기준해서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에 2 이상 띄어라 그 말이에요. 건축물 높이가 20m다 그러면 몇 미터 이상 띄어야 될까? 2분의 1이니까 10m 이상 띄어야 되겠죠. 자, 그걸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이 나오죠. 그러나 외해가 있어. 특칙이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면 손, 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높이는 정남 방향에 또 감시. 정남 방향의 인접대 경사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위 1, 2의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거 보면 택지발 주고 대종사업 주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구요. 국가 일반 도시첨단 사업단지 그 다음에 농공단지 도시발구역 정비구역 그 다음에 특히 정남이 아니라 정복에 따라 감시. 정복 방향에 그 건축이 금지된 공지하고 잡아온 대지일 때 정복 방향으로 잡아온 대지소와 일조권에 대해서 합의할 때 이럴 때는 무슨 방향을 기준해서 처리해도 된다? 정남 방향.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는 지금 특칙을 적용할 수 있는 땅인데요. 특별하네. 보니까 사실상 개발이 끝난 지역. 그것도 계획적으로 개발이 끝난 그런 장소네. 여기가 택지발주구다. 택지발 사업이 끝났던 장소가 택지발주구로. 그래 보니까 택지발주구 대종사업시행주구 지구지구 딴지 보이죠? 그거 지구지구 딴지 꾸역꾸역 이렇게 보셔. 이렇게 지구지구 딴지 꾸역꾸역 나오면 무슨 방향을 기준해서 일조권을 적용해도 되는가? 정남 방향. 이런 지구를 단지를 그리고 구역을 지정할 때는요. 바로 특색 있는 지형지물인 뭐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이런 것들을 경계 삼아서 여기가 택지발주구다, 뭐 대종사업지구다, 뭐 도시발구다, 정부다, 국가상 이렇게 지정하거든. 도로면 도로, 뭐 하천이면 하천 이런 기준에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택지발을 해요. 택지발 해가지고 맹지 발생하자 도로 다 만들어 또 도로 그리고 분할해서 분양하겠죠. 이런 장소에 있는 땅에서는 분양을 받았던 땅 주인들이 어때요? 동서남북하면 이 건물을 배치하는 친구는 남쪽을 기준해서 이렇게 건물을 배치해 나가요. 그래 또 후발 여기에 뒤에 있는 대지소에 이렇게 이때 이런 장소에서 차근차근 건물을 지어 나갈 수 있는 장소니까 정남 방향의 인접될 경계선을 기준해서 여기에 건물을 짓 때는 높이가 9m 이하다 그러면 바로 1.5m 띄고
10m다 그러면 그 높이 2분의 1인 5m 떼서 건물을 배치하면 돼요. 배치하다 보면 후퇴 되겠지. 이렇게 후퇴하더라도 여기는 일조권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무슨 방향을 기준해서 나가도 되냐? 정남 방향. 알았어요. 정남 방향을 기준해서 일조권을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장소는 찌긋찌긋 딴짓 꾸역꾸역 이렇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정복 방향 쪽에 아예 저 뒤에 하천 공원이 있어서 일조권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때도 정남 방향을 기준해서 일조권을 적용해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복 방향 쪽에 있는 대지 소유자가 일조권에 대해서 합의를 해줬어요. 그때도 그쪽에 일조권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정남 방향을 기준해서 일조권을 적용해 나갈 수 있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공동택의 경우에는요, 위의 전용 일반 주거지의 일조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음 요건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됩니다. 또 가로 1번, 2번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적용해요. 3번 거기까지 묶어요. 3번까지를 추가해서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 공동택을 단지 아파트 단지 조성해서 건축할 때는 1동과 2동 거리도 띄어야 되고 앞동과 뒷동도 떼서 일조권을 서로 보호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을 추가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2번을 좀 봅시다. 2번 보시면 같은 대지의 두 동 이상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거리 이상은 띄어 건축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장 넘어가면 어떻게 떼야 되냐? 넘어가서 봐봐요. 기어, 니은, 디귿 나오는데 예컨대 리을 보면 A 101동과 102동의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게 되어 있을 때는 4m에서 떼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고 있으면 8m 이상 그렇게 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채광창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부터 직각방으로 각 건축물 각 부분 높이에 0.5배 이상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거리 이상 떼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이렇게 떼어서 옆동 뒷동 일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복잡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시 앞으로 넘어봐요. 단서를 적용해서 처리해도 합법적이에요. 자, 그게 단서가 중요해요. 그 대지 모든 세대가 그다 줄 거.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 9시부터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계속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해요. 자,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대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데 여기 101동 뭐 아파트 단지 101동 아파트 세우고만, 여기 베란다 햇볕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은 채광창에 있는 벽면, 뒤에 있는 벽면 채광창에 있는 벽면, 여기 뭐 양쪽에 측벽이 있어요. 좌측벽 우측 이런 걸 측벽이라고 그래. 그래 이렇게 건축물 쭉 배치해. 아파트 다니면 2월동이 들어간다 그러면 동과의 거리도 띄어야 돼.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에 의해서 일조권을 처리해 나가도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 이때 아침에 이렇게 해가 떠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각 세대에 햇볕을 몇 시간 이상 투하하도록 배치하면 통과되느냐? 2시간 이상. 거기 봐봐요. 그것도 원제를 기준해서 2시간 이상 햇볕이 들어가게 배치하면 통과되는가? 동지를 기준해서. 하지가 아니다. 동지를 기준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5시 사이에 몇 시간 이상 해가 들어가도록 이 건물을 배치하면 통과되는가? 2시간 이상. 그거 알았어요. 그것도 계속이에요. 조금씩 합해서 그래요. 계속 체크. 무슨 말이냐? 여기 봐봐요. 여기 105동 집이에요. 105동에 여기 F라는 사람 집인데 여기 아침에 9시에 해가 떠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1시간 쌓아줬어요. 10시 되네요. 10시 되니까 이렇게 지나서 이 건물에 해가 가려서 해가 안 들어가 버렸어. 이렇게 가다가 또 오후 바로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해가 이렇게 하다 쌓아졌네요. 그래서 합하니까 1시간, 여기 1시간, 2시간, 이건 인정 안 돼요. 알겠나요? 계속적으로 몇 시간 이상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고요?
2시간. 그거 아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1시간 쌓아주고 여기서 그늘이 잡으려면 식어버리는 거예요. 또 1시간 데워봐야 의미 없다고 보는 거예요. 찔끔찔끔 해서 해봐야 효과가 없다고 해요. 최소한도 2시간 쌀 연속 계속적으로 쌓아줘야 효과 있다. 겨울에. 아주 중요하니까 알았어요. 그것도 하지예요? 아니면 동지예요? 동지. 모든 세대가 그렇게 2시간 이상 햇볕이 들어가도록 거리를 유지해서 배치했다면 일조권 통과다. 넘어가셔서 가로 3번 3번 잘 받으세요. 이 아파트 같은 거 공동택 칠 때요. 여기 봐봐요. 공동택 칠 때게 이 상업적 있다도 공동택을 칠 수 있는데요. 여기 상업적 중 중심 상업적이 있고 일반 상업적이 있고 유통 상업적도 있고 근린 상업적도 있어요. 유통 상업적 아와의 공동택을 칠 수가 없어요. 근린 상업적 변두리예요. 여기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적에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왜? 여기 봐봐요. 중심 상업적은 건폐율이 90% 인정돼요. 일반 상업적은 80%. 그래서 여기에서 그 고가의 땅에다가 일조권을 정해서 주택을 지어라 그러면 안 맞다 보는 거예요. 안 맞다고. 그래서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에 있다 공동택을 건축할 때는 지금 보고 있는 일조권 규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가? 중심하고 일반하고 중심 꼭 암기해야 됩니다. 4번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들어가서 건축하든 규모가 소형일 때는요.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28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때는 바로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햇빛 가렸다고 해서 뭐 대항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몇 층 이하요? 2층 이하로서 높이 몇 미터요? 8m 이하인 것들은 일조권 여기에 복잡한 규정과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로구역 단위별 건축물 높이 제한인데 가로구역이라는 것은 도로, 도로선 일단은 제가 말하죠. 이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 높이,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어요. 가로구역이 뭔지 알죠? 건축법상 공법에서 가로가 나오면 가가 도로 가짜요, 길로 짜요. 그 정도 알고 계시죠? 도로가 있는 나무를 뭐라고 그래요? 가로수. 도로가 있는 등을 뭐라고 그래요? 가로등. 공법에서 가로가 나오면 세로 가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도로다. 그래서 가로구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이는 일단의 장소에 일단의 장소 뭐라고 하냐? 도로 둘러싸인 일단의 장소를 가로를 하는데 이 가로구역 내 건축물 최고 높이는 허가권을 지정 공고할 수 있고요. 가로구역에서 최고 높이를 정할 때는 다르게 건축물 용도 형태에 따라 같은 가로구역에서 높이를 다르게 정해줄 수가 있다. 여기가 같은 가로구역인데 여기다 숙박설은 16m까지만 쳐라. 여기 저 유락설은 8m까지만 쳐라. 이렇게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3번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만 가로구역별 높이 최고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에 따라 정하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는 2명밖에 없다. 거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